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미국의 선거전은 전통적으로 레이버데이부터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레이버데이고, 민주당은 어제 제3차 대선 토론회의 내용을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각 주요 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번 주에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후보들의 지지도 순위를 조사하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 부여까지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2020년 내년 선거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론이 분열돼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현역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호가 크게 감정적으로 갈려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미국의 가치, 그 value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다, 그런 의미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폴링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도 순위는 3파전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바로 그 뒤를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버몬트주의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한 자릿수의 지지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2020년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미 부여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입니다. 첫째로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의 조사인데, 조 바이든의 지지도가 32%, 엘리자베스 워런이 19%, 버니 샌더스가 15%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USA Today와 서포드 유니버시티의 조사입니다. 바이든 32%, 워런 14%, 샌더스 12%. 세 번째로 CNN의 조사입니다. 바이든 29%, 샌더스 15%, 워런 14%. 네 번째로 맨마우스 유니버시티의 조사입니다. 워런과 샌더스가 20%, 그리고 바이든이 19%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1에서 6% 정도의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상이 바로 여름까지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선거전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은 결국 민주당 대선전은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 소위 기득권 세력이고 온건주의 진보 세력입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은 개혁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 개혁주의는 Medicare for all, 전 국민의 의료보험 혜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건 진보 쪽에서는 Expanding Obamacare, 오바마케어의 확대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인 워런 상원의원의 이 선거 연설장에 지난주에 15,000명이 모여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경우에는 열기가 좀 덜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그룹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표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든이 지금까지는 electable, 가장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후보다라고 꼽히고 있고, 그러나 워런 상원의원 측에서는 트럼프를 꺾기만 한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It's not enough to be a not Trump 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선거전은 여름 시즌의 초반전을 뒤로 하고 이제 가을 시즌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레이버데이인데, 민주당은 어제 제3차 대선 토론회 내용을 확실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3차 토론회는 오는 9월 12일 둘째 주 목요일 텍사스 서든 유니버시티 흑인대학입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ABC 뉴스와 유니비전 스페니쉬 방송이 스폰서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 본부는 어제 마감일에 3차 토론회의에 참가자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 2차 때와는 달리 10명의 후보만 참가를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토론회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1, 2차 토론회에서는 20여 명의 후보가 참가를 해서 이틀 동안 나누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최종 토론회 참석자의 자격이 있는데 최소한도 14만 명 이상의 선거 헌금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주요 폴링에서 최소한도 2%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10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USA Today와 Suffolk University 조사에 따르면 오늘 선거가 벌어지면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1%가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39%가 트럼프를 찍겠다, 10%는 제3의 후보를 찍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응답자는 2020년도 선거는 과거 선거보다 훨씬 더 미국의 기본 가치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민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 세금, 기후변화, 인종 문제에 대한 정책과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니까 당연히 그가 우세한데 도전자 몇 명이 거의 무명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도가 공화당 내 90%로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3%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38%가 나는 신뢰감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로 특검의 경우에 러시아의 미국 선거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했고 DNI 정보국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의 미국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난 2016년 선거 시에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의 불법 투표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실을 증명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무자격자의 투표 참여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양측에서 모두 이번 선거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2020년도 선거는 국론이 크게 나뉜 가운데 양측이 모두 생애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근본 가치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의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언론은 2020년 11월 4일 선거일이 누구에게는 a very bad day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열대성 폭풍 도리안이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워 북상하며 포로리코와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도리안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인토머스 섬을 지나면서 최고 풍속 시속 85마일의 1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리안은 미국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지나면서 오늘 오전 포로리코 동부를 통과한 후 바하마를 거쳐 노동절 연휴에 플로리다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도리안이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때 시속 125마일의 3등급 허리케인으로 위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최소 일주일치 식량과 물, 비상약품을 비축하고 필요할 경우 대피를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방침에 반발해 사임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정통적인 우방국들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사임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서도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서를 다음 달 3일 출간할 예정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긴장감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언론은 어제 오전 한때 30년물 금리가 1.907%까지 하락하며 기존 사상 최저 기록이었던 1.916%를 밑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30년물 금리는 1.943% 선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을 뜻하는 수익률 곡선의 반전도 이어졌습니다.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각각 1.469%, 1.504%를 나타나며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9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면대면 무역 협상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슬렘 여성이 운전면허증 사진과 관련해 일리노이주를 소송했습니다. 락포드에 거주하는 68세 모슬렘 여성은 주정부가 운전면허 갱신 시에 히잡을 공개 석상에서 벗지 않는다는 자술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당국을 제소했습니다. 주는 면허증 사진에 얼굴 전체 사진 게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슬렘의 종교 관습에 따라 이를 유예하고 단지 공개 석상에서 머리 스카프를 벗지 않는다는 자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링턴 경마장이 장내 도박 시설을 추가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경마장 자체를 옮길 것을 고려 중입니다. 경마장 측은 주정부의 도박시설 증설에 지나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경마장 자체를 일리노이주 밖으로 이전할 뜻을 비췄습니다. 주지사는 추가 도박시설로 3억 5천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계획했었습니다. 미시건호의 익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경찰은 지난 토요일에 보트놀이 중 익사한 머들레인 거주 남성의 신원을 발견했는데 지난주에만 화요일, 토요일 등 4명이 익사했거나 익사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미시간호에는 강풍과 급류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때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저녁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85도, 최저 60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고 76도, 최저 59도.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71도, 최저 63도. 주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고 76도, 최저 62도입니다.